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원섭 TV의 이원섭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출시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인 KF-21 사업이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팬텀 전투기라 불리는 F4 그리고 F5가 있는데 모두 다 낡은 3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대체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항공 전투력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 시기가 약 2030년 정도라고 합니다. F5기는 1970년대 중반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정도면 퇴역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생산된 기종도 지난 2016년까지는 전부 다 퇴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빈 항공력을 대체할 전투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KF-21 차세대 전투기가 전투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할 수 없이 최악의 상태로 기존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항공 전투력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4로 불리는 팬텀기는 당초 재작년 2019년에 퇴역을 시켜야만 할 시기였습니다. F5기도 2025년 퇴역인데 부득이 비행 수명을 2030년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들의 퇴역 시기는 다가오는데 대체할 전력 확보의 유일한 대안이 근본에 출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전투기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 보람에 목을 매는 이유가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2032년까지 6년 동안 총 120대를 실전에 배치해야만 항공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KF-21 전투기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계약을 할 때에는 총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에서 약 20%인 1조 7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00억만 내고 그 이후로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약 6천억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최소 1,500억이 넘는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겠다고 협상을 했다는 보도가 세계 항공시장에 돌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F-15 전투기의 성능을 결합한 F-15EX 전투기 50대를 사겠다는 발표를 했고 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제 수호의 35 11대를 1조 5천억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세부 내용까지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전체 전투기를 약 90대 정도 보유할 계획인데 그 절반 이상의 규모를 이미 구매 계약을 했다면 그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계약한
KF-X 전투기 사업에는 더 이상 투자할 예산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중 행보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행위를 우리 국방부가 모르고 있느냐면은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방산업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조치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며 연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약 조건으로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을 한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국가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처음 계약한 계약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제 간 계약은 국제여계에서는 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6천억이 넘는 연체금 때문에 이 사업에서 빠지려고 한다는 상당한 정황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KF-X 사업과는 별도 사안이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믿으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원섭 TV의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가 펼쳐집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가 계약한 라팔 전투기가 2025년 정도부터는 인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F-21 전투기는 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후가 돼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볼 때 그 시간차로 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모두 다 5세대 전투기로 항공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 F-22 랩터를 개발해서 180대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종은 가상 전투력에서 상대 전투기 108대를 격추시키는 동안 단 한 대도 아군의 손실이 없는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미국의 F-22 전투기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종은 시켰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은 애국에는 단 한 대도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은 그 이후에 개발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F-35 전투기를 2443대를 구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F-35를 100만 6대를 구입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40대를 계약해서 지난해 이미 24대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대한민국 청주 제17배항단으로 들어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환영식이나 현장 공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제20 전투기와 수호의 57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 강국들이 모두 5세대 전투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4.5세대로 평가되는
KF-21을 생산해서 이 기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F-35 전투기 40대 정도로 주변 강대국들과 상대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KF-21 보람의 기술을 보완을 해서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과 함께 무기 장착 능력을 보강해야만 하는 것은 숙명적인 현실입니다.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에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 정도의 성능 개량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만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물론 사천시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세계 최고의 전투기 기술이 총집약된 F-35 전투기를 우리나라도 24대를 도입했으니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술들의 일부를 KF-21 보람에 적용해서 보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KF-21 보람에도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하는 4.9세대 전투기 정도로 전투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성능인 F-35는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구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자동적으로 내려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규모의 경제면에서 살펴보면 아직은 수출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를 양산하기까지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항공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F-21 보라매를 생산을 해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엔진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 생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반미 정책을 고수만 한다면 이러한 KF-21 전투기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내놓은 5세대 전투기인 러시아제 수호이 57이나 중국산 젠20은 전투력에서 미국의 F-20이나 F-35에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KF-21과 FA-50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전투기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미 필리핀, 이라크 등에 판매된 FA-50은 빈약한 공격력으로 추가 수출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를 18대 정도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FA-50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이 경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사거리가 200km의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350km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FA50의 최대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합니다. JF17의 사거리 200km와 350km와 상대가 안 되는 무게 성능이 FA50의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 경쟁에서도 JF17보다 우위를 확보하느냐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투자를 늘려야만 하는데 지금 카이의 투자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이는 KF-21 블록 1에 장착되는 독일산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 장착을 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말레이시아에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는 예산 문제로도 단기간 내 기종 선정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판매 전략도 조기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FA-50의 체계를 통합해서 전투기와 전투기가 맞붙는 공대공 전투력이나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또 KF-21 기종의 성능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조기에 장착을 시켜 전투력을 증강시켜야만 어느 정도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들도 매우 설득력 있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항공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개발 이후에 무장력 강화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그 위치가 정말 애매해져 있고 또 수출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수준의 무장 능력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투력을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FA-50의 성능을 시급히 개량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공백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차세대 한국행 전투기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하면서 수출 마케팅도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장 능력으로는 5세대 전투기인 F-35A나 F-16V, 심지어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과의 경쟁에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KF-21도 조기에 전투 능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에서는 그 입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분명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FA-50이나 KF-21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공산업의 발전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안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면서도 사천시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원섭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 기회에는 우리 지역의 관심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 MRO 사업의 추진 사항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